자, 일단 그러면 오늘 한번 수업 내용 시작해볼게요. 일단 교재를 잠깐 봤다가 지난번에 수업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정말 뒤에네. 스크롤바가 이제 뒤가 엄청 얇아졌어요. 페이지는 여기래요. 150쪽.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말할까? 3, 4로 제목은 도형의 방정식인데 점선면 다 배우고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 걔네들이 움직이는 중이야. 그치? 그리고 첫 번째 이동은 지난 시간에 평행 이동이라고 해서 평행,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이게 기울이지 않고 이제 뭐 좌우 위아래로 예쁘게 움직이는 이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호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래프상의 이미지. 그럼 예를 들어 x축으로 이만큼이라고 부르면 지원아 어디로 몇 칸이라고? 오른쪽으로 2칸 맞아. 이제 그런 이미지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실제로 구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이동을 가끔 시켜. 새로운 학생을 배우면 걔를 이동시킬 거야. 그때 이제 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이 위에 제목 보시면 이동 중에 두 번째 이동. 사실 현실에는 더 많아. 그럼 막 이렇게 뒤로 있잖아요. 이동이 뭐 엄청 다양한데 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고, 지금부터 한번 수업 자료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조금 기네. 좀 긴데 이게 내가 좀 뭔가 아쉽다. 이 필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이제 이걸 다 띄워놓고 하려니까 너무 필기가 힘들더라고. 일단 그러면 죄송하니 제가 조금 이제 확대를 할게요. 그러니까 좀 끊어가면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면 그래, 이 정도 요 세 개 한번 같이 볼게요. 실제로 요 세 개가 약간 좀 관련이 있어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자, 일단은 자,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이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거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 좀 보이게.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이동은 자, 이른바 대칭 이동이라는 거예요.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이동일까? 재훈아, 느낌의 대칭 이동은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중3 때 나오지. 제가 아마 잠깐 하는 법 설명드렸잖아요. 재훈아,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는 이동을 말할까? 그래서 대칭 이동은 그대로 여러분 대칭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대칭한다.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필기해볼까? 접는 거예요. 접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접는 걸 보통 대칭이라고 불러.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이제 좀 미술 시간에 어떤 걸 배우냐면 다들 아시는 데칼코마니 원조 아시죠? 데칼코마니. 요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도화지가 있으면 가운데 절반을 딱 접으세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나비를 그리신 다음에 어떤 물감 같은 걸로 딱 접으시면 왼쪽에 뭐가 생기냐면 똑같이 생기잖아요. 자, 요런 이동을 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이해돼? 자, 요런 이동을 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근데 자, 이 대칭에도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 오른쪽에 좀 5칸이 있는데 이 5칸도 어쩌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쩌면 가장 이제 주류 이제 둘 중에서 얘를 제일 많이 볼 건데 첫 번째는 선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선대칭. 자, 선대칭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 그 선 맞습니다. 자, 대칭은 접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어디에 접는 대칭이냐면 어떤 선에 대해 접는 게 있어.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들 요거는요 선대칭일까 아닐까? 인서가 어때? 여러분 이거 선대칭인 거 아세요? 어떤 선? 여러분 얘는요 요 가운데 접은 요 선 있죠? 요 선에 대해 접은 거니까 이건 선대칭이 맞아요. 이해돼? 자, 간단히 제가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선대칭은 어떤 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뭐 점이든 뭐든 이 선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접는 요런 걸 말해. 그리고 어쩌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미리 알려드릴까요? 그 선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오른쪽에 뭐 어디에 대칭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자, 크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X축 대칭 보이세요? 이게 이제 선대칭이죠. X축이라는 선에다가 접는 거예요. 뭐 점이든 원이든 식이든 뭐식이든 간에 이해돼? 그리고 두 번째 Y축 대칭도 이 선대칭입니다. Y축으로 접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잘려서 안 보이는데 네 번째 혹시 Y는 X 보이세요? 그 친구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 밑에 잘렸어요. 제가 안 보이니까 여기 쓰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실 거야 이번에. 사실 이거 두 개는 중3 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선이죠. 알다시피 되게 예쁜 선이거든요. 가운데를 쫙 지나가는 요 선에 대해 적는 것도 이제는 좀 중요합니다. 이 대칭.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끔 이제 책에 따라서 어려운 책에서는 소개가 됩니다. 요 선으로 적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선대칭이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선대칭 말고 뭐가 있다? 이른바 자, 점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약간 비교류입니다. 선대칭은 엄청 중요한데 점대칭은 잘 안 나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점대칭은 뭐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만 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자, 저는 여기 그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려보세요. 어떤 점이 있는데 사실 여기 미리 말하면 얘가 이제 원점 여러분들이 아는 0콤마양 그거 맞거든요. 어떤 점에 대해 접는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기 어떤 하트 모양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를 이 점에 대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이야. 자, 우리가 요 하트 위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예를 들어 요 점 있잖아. 이 점을 여러분들이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이 점 한 개를 대칭하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이해돼? 자, 예를 들어 요 점도 여러분들이 대칭을 시키면 여기 어딘가로 가겠죠. 한 번 더 요 점도 대칭을 시키면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게 뭐냐면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아마 처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칭이라는 게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버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에 있는 원점 대칭이 대표적인 점대칭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보통 이제 요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대칭이 뭔지 설명했어요. 자, 정리하자면 오늘 배울 이동은요 대칭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뭔가에 접는 느낌이고 이제 뭐에 따라 접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에 대해 접는 선대칭이 있고 어떤 점에 대해 접는 점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느낌이 점대칭이다 라고 필기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그 평행 이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칸 보이시죠? 여기 위에 써 있는데 이 칸에는 뭘 쓸 거냐면 그럼 그래프상에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문제에서 저희한테 X축으로 대칭해라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뭐 하라는 건지.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X축은 이거죠. 이거 사실 얘는 되게 이미지가 쉬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점을요 X축에 대해서 접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반대편으로 접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그래서 접어서 요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상의 이미지는 뭐다? 이제 X축으로 접어라.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학적으로 X축 대칭이라고 부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갈게요.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자, 구하는 방법은요. 필기해볼까?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이미 풀 수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3을 X축에 접으면 재훈아 여기 밑에 점 뭐 될 것 같아요? 자, 1,3을 X축으로 접으면 밑에 거 뭐 될까요? 1, 마이너스 3. 여러분 이거 1,-3 될 것 같으세요? 그쵸? 실제로 왜? 여러분들이 대칭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X값은 안 바뀌겠지.
그치? 근데 y가 바뀌는데 y의 부호만 바뀐다는 거야. 이해돼? 즉 여러분들이 이제 y의 크기는 안 바뀌어요. 자, 이걸 전략으로 삼아서 오른쪽에 필기할게요.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y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해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위에처럼 점과 식이 구분이 없죠. 왜 그러냐면 점이든 식이든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씹어 드릴게요. 자, 밑에 첫 번째. 자, 오늘은 제가 요 칸에다가 점과 식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점을요. 자, 요 점을 x축으로 대칭해라. 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 점이구나. 자, 바꿀까요? 자, 이 점을 x축으로 대칭해라.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y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y의 부호만.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4, 마이너스 3 이렇게 y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식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1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x축으로 대칭해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기본 전략은 뭐라고요?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요게 뭐다? 이제 x축으로 대칭 이동된 식이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점은요 실제로 y를 바꾸시면 되고요. 식은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식을 정리해서 정답은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오늘 대칭 이동 총 5가지인데 근데 결국은 뭐 하는 방법이라던가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다 그냥 암기를 요구해요.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결국 이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1,1을 자, x축으로 대칭하면 그럼 소미야 얘 정답 뭐 나올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2 여러분 나올까요? 실제로 y의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얘는 비슷해 보이니까 1.2배속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y축 대칭이야. 한번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우리가 이런 걸 y축이라고 부르잖아. 어떤 점이든 식이든 이 y축에 대해서 적어라.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로 그럼 제가 이런 하트 모양 하나 바꿔볼까요? 자, 이 하트 모양을 여러분들이 y축으로 접는다는 거는 여기 반대편에 똑같은 하트 모양 생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행 이동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 이렇게 접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오른쪽에 구하는 방식은 뭐다? 얘랑 반대겠네요. 자, 이번 경우는 y는 안 바뀌어요. x가 바뀌어요. 근데 역시나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자, 요게 이제 말로 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x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즉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점이든 식이든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2를 y축으로 한번 대칭 적어보시고요. 이번에는 뭐 할까? 이번에는 원으로 하나 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x제곱 이러면 재미없는데 이번엔 제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라는 원을 드릴 테니까 뭐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이제 교재 보시면 점도 이동하고요. 선도 이동하고요. 원도 이동하고요. 가끔은 뭐 2차 함수도 이동하고요. 아무튼 뭐 다양한 걸 다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이론상으로. 자, 가볼까? 자, 그러면 혹시 승우야, 자, 얘 y축으로 대칭하면 뭐 나올까? 잘 알네. 조금만 일찍 가죠. 자, 2,1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 요 식을 y축으로 대칭하면요. 자, 이건 제가 같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자, 미리 말할게. 이제 답안지를 딱 드리면요.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근데 이게 답안지에 없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그동안 경험상 사실 이 식을 딱 보면요. 약간 불편한 게 있거든. 어디? 요 자리에 있지. 보통 x 앞에는 마이너스를 줘야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자, 요거 해결책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중3이 가끔 나왔어요. 얘랑 같은 말이 하나 있어. 자, 요거에 관한 아이디어는요. 이거는 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 똑같죠. 제곱은 이렇게 부호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잖아. 요걸 이용해서 여기 안쪽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거예요. 정리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원에서는요. 아시겠죠? 정과식이 똑같다는 거. 자, 오른쪽에 요거 한번 이번에 10입니다. 요 식 한번 이동을 해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자, 요 식을 한번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칭 이동은 Y2 대칭이야. 뭐 두 개는 굉장히 어렵지 않고 대신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 두 개가. 자, 해볼게요. 자, Y축으로 대칭해라. 잘렸는데 어떻게 한다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계산하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동.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원점 대칭은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이미지부터 말해줄게요. 자, 여기 있는 원점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0,0이 맞거든요. 즉 우리가 대칭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익숙할 건데 이 원점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점 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 이 점을 요렇게 이제 같은 길이만큼 그대로 약간 접는다. 얘도 접는 거긴 해. 근데 요 점에 대해 접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생길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원점 대칭의 이미지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원이 있으면 이 원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자, 요런 걸 원점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제 실제로 구하는 방법을 소개드리자면 자, 얘는요. 결론적으로 자, 위에서 했던 요거 두 개 있죠. 약간 요거 두 개를 섞어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필기하자면 얘는 x의 부호도 바꾸시고요. y의 부호도 바꾸시면 이제 이론상 원점 대칭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 자, 이번에 마이너스 2,1이라고 할게요. 자, 얘를 원점으로 대칭해라. 그런 문제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묶은 거예요. 약간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자, 그 바꿔보시면 요거 지워놔. 뭐 나오지? 2,-1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10도 뭐 가능하겠죠. 자, 이번엔 제가 그러면 2차 함수 하나 준비해 볼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 친구를 한번 원점에 대해 대칭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저 친구를 원점에 대해 대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x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한다고? 자,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x 자리에다가 뭐를? 자, 귀찮으니까 색깔 그냥 쓰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다 대입하시면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에요. 실제로 요 식을 그려보시면 요 식이 약간 저런 느낌으로 대칭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뭐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해야겠지.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오른쪽 먼저 하자면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y인데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결과적으로 뭐다?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x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요거 한번 대칭해보세요. 오늘은
얘는 점이든 식이든 똑같다는 거야. 그나마 감사한 거야. 이제 여기 지난번 평행이동은 점과 식이 약간 달랐잖아. 점은 그대로 더해줘야 되고 식은 반대로 넣어줘야 돼. 근데 얘는 뭐 점이든 식이든 뭐 식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점은 시키는 대로 바꿔주면 되고 식은 시키는 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를 그러면 재훈아, 얘 원점 대칭하면 뭐 나와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원점 대칭하면 뭐야? 자, 인서가 뭐 나와? 2,4. 자, 하는 방법은 둘 다 하시라고요. 이거 위에 둘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 화면이 안 보여서. 자, 일단은 뭐 다 해갑니다. 오늘은 종류가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자, 이제 밑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근데 저 선들이 좀 중요해서 특히 요 선, 이 선은 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들도 일단은 뭐 이미지라던가 실제로 구하는 방법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네 번째, 요것도 선대칭이야. 저 선에 대해 접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일단 이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선 있잖아요. 혹시 오른쪽에 그릴 수 있겠어요? y는 x. y는 x는 되게 예쁜 선인 거 아세요? 왜? 여러분 얘는요, 점 몇 개 찍어볼까? 제 0,0 지나죠. 제 1,1도 지나죠. 제 2,2도 지나죠. 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요. 즉 얘는 거의 정중앙을 딱 지나갑니다. 맞나?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요 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요 선. 그리고 이미지는 쉬워. 저 선에 대해서 접겠다는 거예요. 저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별표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접으시면 반대편에 별표 모양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는 거야. 뭐 점이든 식이든 원이든 뭐식이든 간에. 이해돼?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접으라는 거예요. 접으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에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또 이제 문제에서는 사실 결국 구하라고 시키잖아요. 그쵸? 자,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요. 여기 위에 필기할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x, y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얘는 약간 방법이 특이한데 자, 이거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증명도 물론 가능한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책 끝나거든요. 그때쯤에는 요 증명도 아마 그 약간 소개가 될 겁니다. 이런 느낌이긴 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3을 y는 x에 대해 대칭해봐라. 뭐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시 1, 마이너스 3 실제로 여기 찍혀있을 거 아니야. 얘를 요거에 대칭하시면 여기로 오겠죠. 이해돼? 저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구한다고?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꾸시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저거 두 개 자리를 바꾸시면 저거에 대칭된 점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5개밖에 안 되니까 영어 단어처럼 외우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럼 되게 쉬워. 그냥 문제 보면 너 이거 시킬 거야. 하면 돼요. 이해돼? 자, 식은요. 자, 식도 하나 보여드릴까?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1차 함수를.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1차 함수를 주고 자, y는 x에 대해 대칭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선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어떻게 한다고? 자, 여기 x, y 있잖아. 자, 자리를 바꾸란 거는 이런 말이에요. 혹시 그러면 x랑 y 자리 바꾼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리를 체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식을 정리하시면 걔가 뭐다? 대칭이 된 식인 거예요. 자, 이 식을 정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편 이항해서 y는 으로 정리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정답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네 번째 대칭은 요거는 좀 중요해요. 자, y는 x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예쁜 선이야. 그러니까 x축, y축만큼 예쁘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 예쁜 선이에요. 정 가운데를 지나가잖아. 그리고 저기에 적고 싶다는 거야. 저기에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법은 이렇게 XY 자리 바꾸는 게 전략입니다. 실제로 점도 XY 자리 바꾸시면 되고 식도 XY의 자리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 6번 풀어볼까 그러면? 자, 이 원도 마찬가지겠지. 이 원을 한번 Y는 X에 대해 대칭해봐라. 실제 교재 문제입니다. 그럼 시키면 하세요. Y는 X에 대해 대칭해봐라. 자, 한번 바로 갈까요? 자, XY 자리를 바꾸라고 했잖아. 자, 즉 X 자리에다가 Y를 넣으시면 되고 Y 자리에다가 X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정답을 좀 깔끔하게 쓰자면 X를 앞에 쓰고 Y를 뒤에 쓰는 게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외웁시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쯤에 아마 대충 어떤 거 하면 설명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저 선까지. 마지막에 이 선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이거 교재에 없습니다. 이 책은 없는데 다른 이제 나중에 좀 더 뭐 어려운 책을 푼다거나 하면 보통은 소개가 되긴 해요. 근데 일단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 친구도.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부터 보자면, 자, Y는 마이너스 X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얘도 나름 예뻐요.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절반을 쪼개는데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쪼개는 뭐 그런 선이야. 즉 어떤 점이든 선이든 원이든 이제 요 선에 대해서 점을 쓰잖아요. 이렇게 적는 뭐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는 방법을 소개드릴 건데 요거 좀 지울게요. 자, 하는 방법은요. 이제 어쩌면 좀 감사한 게 위에서 배운 거 몇 가지를 섞으시면 돼요.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배운 첫 번째 저기 위에서 혹시 원점 대칭 방금 배웠나요? 세 번째로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했냐면 XY의 부호를 바꾸는 거였지. 그쵸? 그리고 바로 위에서 Y는 X를 대칭 배우셨나요? 자, 얘를 어떻게 했냐면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거를 다 하시면 됩니다. 즉 자리를 바꾸시면서 부호까지 바꾸시면 얘가 나와요. 이해를? 예를 들어볼까? 자, 어떤 점 한 개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5야. 이거를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쌤 뭐를 먼저 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얘를 먼저 하든 얘를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리도 바꾸시고 부호도 바꾸셔야 돼요. 자,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여러분 바꾸시면 이렇게 나오실까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도 이제 위에 걸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식은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식, 뭘로 해볼까? 좀 식을 할게요. 이제 요렇게 생긴 예를 들어, 자, 그럼 요런 모양도 1차 함수인 거 아시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위에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제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XY 자리도 바꾸시면서 부호까지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해볼까? 자, 여기에 있는 XY의 자리를 바꾸시면서 부호까지 바꾼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한번 T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자리도 바뀌었죠. 부호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을 정리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정답은 좀 더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뭐 이런 느낌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른쪽에 요 점 가지고 한번 요 대칭 한번 해보고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오늘은 사실 오늘도 제가 원래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분량이야. 실제로 이제 넘겨보시면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목요일까지 수업이 있잖아요. 목요일까지로 생각을 해서 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사실 중요한 건 오늘 끝나요.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니까. 목요일 날에 이제 뭐 부록처럼 뭐 조금 이제 알면 좋은 것들 몇 가지 소개드리면 끝납니다. 자, 오른쪽에 얘 이동하시면 재훈아 이 점을 요거에 대칭하면 어떤 점 나올까? 콤마 마이너스. 아이, 잘하네.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하면 좀 쉬다 오시라고 했어요. 다른 칠 나가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이걸 좀 열심히 해야 돼.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시겠죠? 이거 맞나? 자, 교재 갈게요. 근데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는 위에 4가지가 소개가 될 거예요. 자, 찾아보자. 일단은 네. 자, 페이지는 150쪽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거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이런 식이야.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자, 왼쪽에 일단 4문제 있죠. 자, 일단 이번 페이지는 점에 관한 페이지로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368번부터 371번까지 한번 저 점을 가지고 x축, y축, 원점, y는 x까지 한번 대칭을 다 해보세요. 자, 아까 하는 방식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이동을 시킬 거예요. 시키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시키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졸업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이제 상황마다 달랐다면 좀 어려운 파트였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 케이스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은 이제 점이냐 식이냐에 따라 약간 바뀌긴 합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요거 승우야. x축 대칭하면 뭐 나온다고? 그쵸, 여러분들. 자, 외우세요. x축 대칭은 반대로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희야, 밑에 거는 뭐 나오죠? 그쵸. 자, y축 대칭은 반대로 x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지원아, 원점 대칭은 뭐 나와? 그쵸. 자, 얘는 쉽게 말하면 뭐다? 이 친구는 위에서 배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둘 다 섞은 거예요. 둘 다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y는 x의 대칭은 지훈아 뭐 나오지? 마이너스 1콤마. 그쵸. 얘는 전략이 뭐다? 자, x, y 자리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너네가 선생님이라면 저렇게 하나만 시키지 않아요. 사실 오늘 숙제에 약간 이게 소개가 될 건데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시키는 게 2가지를 동시에 시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첫 번째 x축으로 대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원점으로 대칭도 해봐요. 실제로 만렙 가시면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도 같이 나와요.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얘를 좀 접었다가 또다시 이동했다가 뭐 시키는 거 하면 돼요. 자,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자, 376번. 자, 이번 문제는 2가지를 시키고 있다고. 첫 번째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도 해봐라. 자, 2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까? 자, 1번을 하시면요. x축 대칭이니까 왼쪽에서 배웠지? 자,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 자,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자, 얘를 원점 대칭하면요. 얘네 둘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요게 이제 최종 정답이에요. 이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밑에 거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키는 게 2개면 2개를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풀어보셨나? 자, 밑에 377번에 민서가 얘 혹시 정답 뭐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그쵸. 자, 먼저 적으신 다음에 2개의 부호를 바꾸시면 다들 이거 나오셨나요? 이렇게. 한 번 더. 소미야, 378번에 정답 뭐 나오세요? 그럼 요거 0콤마이 나오시나요? 자, y의 부호를 바꾸신 다음에 2개의 부호를 또 바꾸시면 원래대로 되네요. 실제로 궁금한 친구는 한번 그려보시면 정말 됩니다. 그렇게. 자, 밑에도 마찬가지 컨셉이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는 이제 뭐가 소개되냐면 이제 식을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네 문제. 자, 좋다. 389번까지 8문제 다 풀어보세요. 382번부터 389번까지 8문제 다 풀어보겠습니다. 각각이 어떤 선을 움직이는 거, 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뭐냐고요. 저희가 이번에 배운 게 점성면이잖아요. 걔네들을 다 움직이는 걸로 이제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3단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 공부하기. 389번까지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한 2분이면 될까요? 2분 30초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또 이 질문 할까봐 정답지랑 모양이 다른데요. 보통은 수학에서 그 좋아하는 모양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보통은 수학에서 뭘 좋아하냐면요. x, y 앞에 보통 부호가 플러스인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둘 다 플러스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x가 우선입니다. x 쪽이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지켜서 한번 쓰는 것도 해보세요. 네, 5, 7. 다 왔으니까 한 번 더 말하면 다음 주부터 아마 시간표 바뀔 것 같아요. 학원 전체가. 저희는 이제 요일은 안 바뀌는데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금요일은 더 늦은 타임 8시부터 10시로 할 거예요. 주3에 2시간 수업으로 바뀝니다. 고등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시간 반으로는 사실 뭔가 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많은 걸 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이 속도로는 학기 들어가면 다 못 쳐내요. 문제를. 한 2시간 하는 거고 보통 스케줄은 한 30분은 숙제 검사를 하고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주도하에 이제 진도 양을 할 거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 교재는 다시 맨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예요. 지금 계획은 한 2월 빨리 일단 한 바퀴를 돌리고 2학기 내용은요. 그거는 제가 상황 봐서 좀 여유가 된다고 치면 이제 할 건데 당장 2학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1학기 내용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형 6번은요. 우리가 배운 선, 이게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입니다. 요 선을 움직여봐. 자, 그런 문제예요. 가겠습니다. 자, x축 대칭에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즉 식이 나와도 이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y축 대칭은요. x의 부호가 바뀌는 건데 아마도 정답지에는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쓰라고? 얘를 자, x 앞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하는 방식은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하시는 거예요. x의 부호도 바꾸시고 y의 부호도 바꾸시고 역시나 정답은 이렇게 쓰지 말고 x 앞의 부호를 양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yx 대칭은요. 자, xy 자리를 바꾸라고 했지. 자, 이렇게 xy의 자리를 바꾸시면 되고 물론 이것도 좀 깔끔하게 쓰시면 더 예쁠 것 같긴 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밑에 원 가볼게요. 자, 원. 자, 밑에 원도 이제 요 네 가지 이동을 해봐라 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정답지랑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 x축 대칭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정답지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y면 이거 별로 안 예쁘거든. 이해돼?
자, 이거 해결책은 뭐라고? 자, 소미호 지금 요거 얘랑 같은 식인데 뭐라고 쓰면 되게? 그럼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요거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유는 제곱이라서요. 아시겠죠? 자,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 바로 쓸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암산으로 바로 가능해요. 이제 틀리기 싫으면 뭐 몇 초 안 걸리니까 천천히 저처럼 한 땀 한 땀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려서 안 보이는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자, 원점 대칭이고 자, 이 원점 대칭은 뭐다? 두 개 다 하시는 거예요. 암산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을까요? 둘 다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y는 x에 대해 대칭 또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xy 자리를 바꾸라고 했죠. 자, xy 자리를 바꾸시면 이렇게 되고 물론 요거 두 개 자리도 바꾸시면 예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이제 마지막 스타일이겠지. 자, 오른쪽에 390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당연히 시험에는 너네가 선생님이라면 여러 개 섞어서 같이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처럼 문제 한두 개 정말 너무 쉬운 문제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주는 문제랄까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중학교 시험은 왜 성적이 좀 그래 잘 나올 수 있냐면 좀 문제가 사실 계산 정말 그냥 너무 순수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딱 첫 페이지부터 그런 문제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순수한 문제.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제의 컨셉은 뭐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이동 그리고 혹시 요거 기호 해석 기억나시나요? 요거 해석도 할 수 있어야겠지. 평행이동과 그리고 오늘 배운 자, 여기 써있네요. 대칭이동. 자, 뭐에 대해? x축에 대해. 요 두 가지를 다 해보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 자, 재훈아. 두 번째 문장에 요 기호 있잖아. 한번 해석 좀 도와줄래? 자, 얘를 해석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자,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여러분 맞나요? 자, 먼저 뭘 봐라? 이게 점인지 식인지 보세요. 식일 때는 뭐 f라는 게 달려 있을 거예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그대로 읽으라고 했지.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평행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대칭까지 할 겁니다. 자, 한번 심어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요거 두 개로 평행이동 먼저 할게요. 자, 순서 지키세요. 아시겠죠? 자, 평행이동 먼저 하시면 식을 움직일 때는 또 반대로 넣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은 좀 주의를 해야 돼.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갈 수도 있겠지. 한번 정리해서 정리할까요? 사실 정리 안 하고도 갈 수 있긴 해. 근데 정리를 하는 걸 뭐 좋아하면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 숙제거든. 평행이동.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뭐냐면 x축으로 접어라 라고 나왔으니까 자, y 자리에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자, 요게 뭐다?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밑에 거 두 개 풀어봐. 사실 이제 요 책 기준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비했어요. 요 책 기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겠지. 사실 일부러 빨리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원래 다음 장도 뭐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금방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제 딱 한 3쪽 남았어. 넘기시면 딱 3쪽 하면 이 책 DM입니다. 아, 대빵이었잖아요. 지난 여름부터. 이 3쪽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얘네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1월달에 뭐 새로운 친구 한 2명인가 더 온대요. 잘하는 친구 내신이 194래요. 높은 건가요? 인석이 얼마지? 어우. 아무튼 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했지만 본케이몬 고등학교거든. 방심하지 마세요. 긴장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혹시 제가 말했나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고3 학생 한 명 혹시 말해드렸나? 고3 학생 한 명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 썰을 잠깐만 풀게요. 좀 시간 있으니까. 그 친구가 고1 3월 달에 처음 왔어요. 저희 학원에. 근데 그때 이제 첫 시험 때 수학이 몇 등급 나왔냐면 6등급이 나왔죠. 6등급이. 와, 보면서 좀 솔직히 말 6등급이면 이게 학원에서는 6등급이면 좀 도와주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게 6등급이 나오려면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세요? 너네가 위에 1등급도 어렵지만 원래 뒤에도 어려워요. 퍼센트가 봐봐요. 퍼센트가 1등급이 4%거든. 9등급이 4%인 거 아세요? 밑에서 4%.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너네가 만약에 시험 때 찍잖아요. 9등급이 못 돼요. 아이러니아 9등급이 되려면 찍어도 안 돼요. 왜? 우연히 맞추면 9등급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그냥 아예 안 풀거나 그냥 그래야 돼.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 친구는 6등급 정도? 그리고 상태는 어땠냐면 중학교 수학이 일단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뭐 2차 방정식 풀어보면 이제 거기 막히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떡하지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보면 딱 그 가끔 저한테 누가 뭐 열심히 한대. 그럼 걔가 떠올라. 그 정도 하면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걔는 방학 때도 막 저한테 물어보러 해서 막 중학교 복습을 했어요. 다른 책을 풀면서. 그랬던 애가 이제 성적이 올랐는데 올랐으니까 이 말 하겠지. 떨어졌으면 되게 이 말 안 하겠죠. 근데 빨리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오죠, 조금씩. 한 학기에 한 등급씩 그래요. 그게 어디야? 그 다음에 한 5등급. 그 다음에 한 4등급. 그 다음에 한 또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 고3 때까지 같이 했거든요. 이제 2등급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대학교를 어디 갔냐면, 여러분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기 혹시 숙명여대 들어봤어요? 숙대? 저기 남산타워 거리 왼쪽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 이제 입학 사령관 분들이 이 친구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잖아요. 그동안의 그 성적이었던 흐름을. 굉장히 이제 칭찬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그걸 보면 이제 이 친구의 어떤 그 느낄 수 있잖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그래서 어머님도 연락 오셔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 좀 못했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 친구 뭐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6등급은 아니잖아. 6등급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잘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아우 됐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정답 한번 구해보셨나요? 물어볼까? 소미야, 혹시 이거 정답 뭐 나와? 네. 9. 이거 나오셨나요? 풀기 되게 힘드네요. 여기 맞습니다. 잘하네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평행이동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x 자리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하시고요. y 자리에다가 y 빼기 1 대입하시면 요거 맞나?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대칭을 하라고 했으니까 y의 부호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392번까지 설명드리고 바로 숙제검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숙제검사 할게요. 자, 392번에 혹시 지원아 뭐 정답 나온 거 있어?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이렇게? 아,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저희 답안지에는 이걸 전개한 걸 써놨더라고요. 그럼 제가 전개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 얘를 빠르게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16, 17이니까 13 이건가 그러면? 이거? 이거 답안지랑 맞네요. 혹시 이거 맞은 친구 확인 좀 해요. 이 둘 중에 하나 나왔다. 민석이. 소미 나왔어요. 승훈 어때? 이거 안 나왔어? 재훈이 이거 안 나왔어요 혹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조심을 하라는 거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첫 번째, x 자리에다가 x-2를, y 자리에다가 y-1을, 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줘야 돼. 혹시 여기 안 넣은 친구,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뭐 바꾸는 거야? x축 대칭이니까 요 y에 부호 바꾸는 거거든요. 바로 쓸까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게 정답이잖아. 맞아? 지금은 이거 맞니?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두 친구는 아마도 뭐 계산을 잘못했거나 그런 거겠지. 자, 얘를 전개를 해야 돼. 근데 아까 말한 그 6등급 친구는 처음 왔을 때 이런 전개조차 매끄럽지가 않더라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상담 때 그냥 과외를 시키는 게 어떨까요? 사실 왜냐면 도와주기 힘들어. 고등학생인데 이런 게 안 되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서 동료한끼리, 자, 친구끼리 모아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해보시고 오늘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이르지만 그래요. 이제 연말이니까 아까 저기 어떤 선생님끼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그래도 좀 너네들이랑 항상 배려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쌤들이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아니다, 오히려 그러면 애들이 나태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여서 이제 긴장을 풀 수 없게끔 해야 된다는 쌤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그런가. 그러니까 팔랑기거든요. 그런가 싶다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 날선형이 방금 했던 한 장이랑 많지 않아요, 그렇게. 뒤에 가시면 여기가 이제 그 지난번 숙제에 이어서 약간 조금 더 이제 오늘 배운 것까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만렙 가보시면 여기 있는 두 장이 확실히 만렙이 조금 더 양이 많았죠. 근데 양이 많아 보이지만 칸이 넓어요. 칸이 넓어서 그런 건데 만렙 가보시면 이제 여기 두 장 오늘 배운 대칭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잖아. 여러분 금요일은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드릴 숙제로 준비할까 하다가 이거는 드릴게요. 요거까지 좀 더 많다고 할 것 같아서 자, 요거 드릴 테니까 10번까지만 11번부터 세 문제가 다음 시간에 있는데요. 10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숙제 검사할게요. 자, 지원이는 요거 답안지 드릴게요. 옆에 넘겨줘. 지원이 지난 시간 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해주시면 되고 성훈이는 오늘 아까 들었던 거 있잖아. 그냥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